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명지동 선악동강 주변이 오염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온 매립 폐기물 보관이 허술하게 이루어지면서 비만 오면 그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는 건데요. 관할구청은 한 달 넘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 소식 류재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17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렸던 지난 20일. 시커먼 흙과 함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기물 보관소 주변으로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고인물은 부지를 뒤덮어 강처럼 흐릅니다. 한국전력이 전선 지하화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인데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한 겁니다. 이곳 일대는 원래 생활 폐기물 매립장이 있던 곳입니다. 바로 옆 공사장에서 매립된 폐기물들이 나오면서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현행법상 폐기물을 보관할 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하고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상태인데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 방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차단막을 설치하고 여기다 폐기물을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소 주변 흙은 폐기물 침출수 때문에 마치 뻘처럼 변해버린 상황. 특히 선악동강이 불과 100여 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침출수가 흘러들어갈 우려도 높지만 배수로나 차단벽 등 방지 시설은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이런 식으로 폐기물이 보관돼 왔지만 관할구청은 한 달이 훨씬 지나서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이제 수요일 날 나갔었는데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관해 놓으신 거는 보니까 사실 좀 그 보관 기준에 맞지 않으시더라고요. 기간을 정해서 지금 시정 요청하고 과태료 부과한 상태입니다. 공사 주체인 한국전력의 안일한 폐기물 처리와 구청의 허술한 관리 감독 탓에 낙동강 주변 환경이 폐기물로 오염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서구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저지하려 자해 행위를 했다가 실신했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대치 상황은 주민 5명이 다치고 나서야 중단됐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구의 한 재개발 구역. 한 3층짜리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려던 법원 집행관 100여 명과 주민들이 대치합니다. 일부 주민은 소화기와 오물을 뿌리며 강제 집행에 극렬히 저항합니다. 건물주인 김모 씨의 30대 아들은 옥상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대치 상황은 주민 등 5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뒤 중단됐습니다.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철수하고 다 하자고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 안 했겠어요. 지난 2월 이 지역의 첫 강제 집행이 실시된 이후 다른 지역민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습니다. 보상 조건이 맞지 않던 김 씨는 퇴거에 불응했고 결국 지난 4월 1차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충돌이 빚어져 급기야 폐자재와 철근으로 건물 출입구 곳곳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섭죠. 하루하루가 무섭고 제가 지금 몸무게가 7kg가 빠졌습니다. 한 3, 4개월 동안에. 잠도 잘 안 오시겠어요? 잠 못 자죠. 매일 수면제 먹고 자고. 지난 17일 북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강제 집행이 이뤄졌다. 법원 집행관과 상가 세입자들이 7시간 넘게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강제 집행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18대부터 3차례 강제 퇴거 제한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 하나가 바로 수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방학을 맞아 중학생들에게 수학의 재미와 흥미를 안겨줄 특이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호돔 시스템을 이용한 4차원 도형 만들기. 어린 시절부터 갖고 놀던 익숙한 도구 안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4차원의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옆 교실에서 진행 중인 비눗막 속의 수학 원리 찾기. 단순해 보이는 실험 속에는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최적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으로 꼽히던 수학은 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그저 재미있고 신기한 놀이로 다가옵니다. 북부교육청이 마련한 수학 캠프에서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수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는 놀이와 게임으로 풀었습니다. 학교에서 설명만 듣고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게 많은데 직접 활동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쉽게 풀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한 생각은 어떨까? 어렵고요. 되게 뭔가 거리감 느껴져요. 좀 이상한 숫자 같은 거 적혀 있고 머리 아파가지고 수학 공부 솔직히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 1명이 수학을 포기한 상황. 수학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달리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방학 중이지만 참여했습니다. 이제 수학이 꼭 문제만 푸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수학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제 아이들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이제 재미있는 과목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수학 어구 캠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이번 캠프는 수학 원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고력을 키우는 팀별 수업과 협동심을 키우는 단체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영도구에 위치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과 면담 등을 요구하고 김무성은 물러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친일정당, 매국정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며 구호를 외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무 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9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부산 도심에서 대규모 일본 규탄 집회가 열립니다. 적폐청산 부산본부 등은 내일 오후 6시 서면 주디스 태화 앞에서 4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를 규탄하고 불매운동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저녁 7시 30분부터 동구 초량동 일본 영사관으로 행진을 벌일 계획입니다. 검찰에서 이어져 온 줄사퇴 관행을 깨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배 동기 기수가 부산검찰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검찰은 신임 부산고검장의 검찰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인 양부남 현 의정부지검장을 부산지검장인 검찰총장의 동기인 고기영 현 춘천지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철규 부산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기동 부산지검장은 오는 30일 퇴임식 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 가운데 부산 유일의 자사고인 해운대 고등학교와 관련해 부산교육청은 오늘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학교 측은 변호사를 통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절차가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평가 내용과 과정에 하자나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동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운대고에 대한 교육부 심의 결과는 8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회생법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업 구조조정제도 점검 TF가 오늘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 혁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의 최초 사례와 함께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 혁신 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중소기업 재기 지원에 힘쓰고 있는 캠코는 올 하반기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회생 절차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DIP 금융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북한군 퍼포먼스를 벌이며 정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린 이른바 전대협 소속 회원 8명에 대해 특별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전대협이라 지칭하는 이들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명칭을 사칭하는 보수단체로 지난 4월에도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대자보를 붙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던 부산 진구 범천동 골드 테마거리에 새로운 기동순찰대가 설치됩니다. 부산경찰청은 다음 달 6일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남부 기동순찰대를 폐지하고 부산진 기동순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야 1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한 순찰대에는 경찰관 26명과 순찰차 5대가 배치되며 야간에만 운영됩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사하구 장림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살 고등학생 A양이 72살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양이 학원을 가기 위해 길을 건너다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오늘 오후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20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패를 전달받고 사회적 책임과 임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지난 1996년부터 지정돼 왔으며 올해는 부산항만공사를 포함해 전국의 공공기관 4곳과 대기업 15곳, 중소기업 20곳 등 모두 39곳이 선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부산항 노무의 독점적인 공급 권한을 보장받는 대가로 수억 원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력공급업체 Y사 대표 57살 A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0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페이퍼 컴퍼니 등의 허위 용역비나 외상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50억 원가량을 빼돌리고 노무 독점 공급권을 보장하게 해달라며 부산항 터미널 전 대표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오토바이 폭주족이 곳곳에서 출몰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해운대구 등 6곳에서 경찰 60여 명을 투입해 오토바이 폭주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오토바이 불법 구조 변경과 무등록 번호판, 굉음 발생, 난폭 운전 등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캠코더 영상 분석을 통해 강력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이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들에 대해 휴대폰 집중 검사를 실시합니다. 세관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와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물품 대리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5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통관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